윤석열이 드디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다음 주 만남을 요청한 것인데요.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갖고 다음 주에 시간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며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초청에 감사하다,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대통령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 요청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나온 박살난 지지율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야당에서 발빠르게 추진 중에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많이 부담스러워진 모양새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민주당은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또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이야기는 해보자는 입장일 거라 봅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할 겁니다. 사실 윤석열은 사면초가입니다. 김건희는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 대표에게 손 내밀지 않고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본인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탄핵까지도 전망해 볼 수 있는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을 비롯하여 조국, 이준석 등 야당 전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과 윤석열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라고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피곤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도 관련 피의자들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많이 불안할 것으로 보는데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총선이 끝난 직후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의 지휘서신을 내부 전산망에 올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최근 특검법 통과가 임박한 시기에 이종섭 전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한 것은 내 지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 것에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준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대사가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어요. 그 경찰에 넘어갔던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건 다시 이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기록 회수를 여태까지는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내 지시가 아니었다라는 새로운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조사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 외압이 있냐 없냐를 이제 판가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사건 기록은 이제 회수했는데 그걸 누가 시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네. 사건 기록도 가져와라고 네. 해서 이게 외압 의혹의 두 가지 핵심인데 그동안은 이종섭 전 장관이 이걸 이제 시킨 걸로 좀 알려졌었다가 예. 그게 아니라고 아니다. 이제 내 지시가 그 주요 정말 핵심 피의자가 누구냐면 이종섭 장관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네. 02800으로 시작되는 용산발 전화를 한 거냐. 네.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장관에게 현직 장관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네. 비서실장, 네. 안보실장. 국감부. 네, 3명인 거예요. 딱 추려지네요. 그렇죠. 네.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네. 그럼 누구냐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검찰이나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낸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첩 보류를 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자의적으로 사건 기록을 회수한다. 이거는 사실은 군사보호법상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군내에서, 그러니까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군내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 첫 번째가 사망 사건이에요. 네. 이 사망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이나 뭐 이런 성 관련된 사건, 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찰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종섭 장관에게 결재를 받은 게 이 어떤 그 수사 보고서에 대한 결재를 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수사 보고서는 이게 그 당시에 그 해병대에서 했던 그 내용을 이게 정확한 수사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예. 요거를 토대로 해서 직접적인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했어야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것을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개통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나설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 가 있는
가져와. 그거를 니네 가져와라고 하고 네. 이걸 또 순순히 내줘요. 또 경북 네, 경찰청은. 왜냐하면 국방부 검찰단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했으니까 얼른 또 갖다 줍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만약에 갖다 주더라도 뭐 그것도 예를 들면 불법이에요. 협경문을 보낸다든지 그렇죠. 뭐 이미 왜냐면 이첩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네.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돌려줘야 문제예요. 되는데 그 그러니까 절차도 중요한 네. 포인트는 이 사건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절차적 위반이 너무 많아요. 예, 법률 위반한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누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그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고 명령을 했냐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 예컨대 국방부 장관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알려지기를 이종섭 장관이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서 별로 본인이 얘기 없었는데 내 지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것은 그럼 여기서부터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어? 비서실장이 했어? 안보실장이 했어? 혹여라도 안보실의 누군가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연락해서 그 사건 기록도 회수하세요 네. 라고 해서 국방부의 뭐 군사보좌관이 됐든 누가 됐든 뭐 그 관계인들이 이와 관련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다 처벌 대상입니다. 네. 장관을 보통 심각한 문제가 통하지 아니에요. 않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랬다면 더 문제죠. 아, 그랬다면 더 문제고. 그렇죠. 이 문제가 그냥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석열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 손을 내민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김건희 특검법과 총리 인선 등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한계를 직면한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라 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검찰을 총동원하여 탈탈 털던 것이 생생한데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발악을 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